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부에서 이어 2부를 하겠습니다. 자, 1988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실험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뒷받치는 한 예다. WSJ는 눈을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 구성한 포트폴리오와 전문가 4명이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대결시켰는데 14년간의 실험에서 원숭이가 2.3%, 애널리스트가 1.2% 수익률을 각각 올리면서 원숭이의 승리로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14년의 실험을 해보니 선진국 같이 효율성이 높은 그런 데서는 애널리스트의 수익률이 원숭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 힘든다는 걸 나오죠. 그죠? 전문가들도 1.2% 수익률을 올렸다고 14년 동안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워런 버핏이 2006년 5월 한 인터뷰에서 S&P 500 인덱스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헤지 펀드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란데 100만 달러를 걸겠다고 했다. 이 워런 버핏이 액티브 펀드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평균 누적 수익률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22%, 21%, 2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S&P 500 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자기는 액티브 펀드로서 S&P 500 수익률보다 월등하게 높으면서도 인덱스 수익률이 즉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100만 달러를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고 자기 생각하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패시브 펀드에 펀드를 사가지고 자산을 묻어두라 이런 말이겠죠. 자, 이 말을 들어 미국 프로티지 파트너스 헤지 펀드 회사가 펀드 매니저의 자존심을 걸고 버핏에 도전장을 냈어요. 버핏 네 말은 틀렸다. 헤지 펀드 수익률이 S&P 500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내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한번 내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시작된 이 성분은 2017년 12월 30일 결과가 나왔다. 인덱스 펀드의 압승이었다. 워런 버핏이 선택한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125.8%를 기록, 36.3%를 기록한 프로티지 파트너스 헤지 펀드를 압도했다. 연 3%의 펀드 수를 수료가 프로스티지 파트너스의 발목을 잡긴 했지만 연평균 수익률에서도 뒤졌다. 연평균 수익률은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는 8.5%, 프로스티지 파트너스 헤지 펀드는 3%였다. 그래서 1988년 원숭이와의 전문가의 테스트에서도 원숭이가 이겼죠. 그리고 여기서도 패시브 펀드의 대표 주자인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인 프로스티지 파트너스 헤지 펀드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펀드 수수료가 3%를 감안하더라도 이 펀드는 한 6% 수익률 났죠. 인덱스 펀드는 8.5%예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또 배당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이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 액티브 펀드 10개 중에 한 3개 정도의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를 이기지 대부분은 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를 잘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패시브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이 지속하다 패시브 펀드가 급격히 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다. 글로벌 펀드 정보업체 이머징 마켓 포트폴리오 리서치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 세계 펀드 시장에서 ETF로 1조 2,490억 달러가 유입됐지만
ETF를 제외한 다른 펀드에서는 1조 3,652억 달러, 약 1,601조 원이 빠져나갔다.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급감한 반면 ETF 같은 패시브 펀드의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가운데 운용 수수료가 낮다는 점도 패시브 펀드가 주목받는 이유다. 현대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8조 달러 가량으로 이 중 패시브 펀드의 대표격인 ETF의 순자산은 31%, 즉 2조 5천억 달러, 약 2,939조 원 가량이다. 자, 그리고 액티브 펀드 생존율은 최근 10년간 29% 정도, 한국 시장도 당분간 패시브 펀드 강세가 예상이 된다. 자, 펀드 분석기관 모닝스타는 액티브 패시브 바로미터 보고서에서 일정 기간 같은 유형의 패시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액티브 펀드를 생존한 것을 보고 이를 액티브 펀드 생존율로 정의했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액티브 펀드의 생존율은 29.2%였다. 10년 동안 10개 중 3개의 액티브 펀드만이 같은 유형의 패시브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의미다. 아까 얘기했죠. 액티브 펀드의 생존율은 3%, 30%, 그죠? 단기적으로는 1, 2년 동안은 뭐 월등하게 이길 수 있지만 10년 평균을 내면 10개 중 3개만이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를 이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가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 강세가 뚜렷하지만 투자 지역별, 크기별, 스타일별로는 차이를 나타냈다. 액티브 펀드가 상대적으로 강세에 보일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의미다. 해외 시장 전체보다 신흥국 시장에서 액티브 펀드의 생존율이 높았다. 신흥국 시장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시장이 아니니까 좋은 종목이 그 가치를 대접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서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벌써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형주 펀드보다 중형주 펀드, 소형주 펀드에서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합형, 성장형 펀드보다 가치주에 투자한 펀드에서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높았다. 그래서 패시브 액티브 펀드를 하려면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가치 투자하는 펀드에 하라 이 말이겠죠. 자, 상대적으로 비효율이 높은 시장에서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높게 나온 것이다. 금융업이 성숙한 미국보다 공개된 정보가 많은 대형주보다 그렇지 않은 소형주가 미래 가능성이 조명받는 성장주보다 시장이 관심에서 소외된 가치주가 펀더멘의 영향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쵸?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결론. 윗거를 통해 우리는 수익률에 있어서 패시브 펀드가 평균적으로 액티브 펀드를 능가하지만 액티브 펀드의 30% 정도는 수익률이 패시브 펀드를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금의 70% 정도는 안정적인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30% 정도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액티브 펀드를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가서 펀드를 가입하면 수수료가 비싸니 보통 한 3% 정도 하죠. 패시브 펀드 대신 패시브 ETF를 사고 액티브 펀드 대신 액티브 ETF를 사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시브 ETF를 소개합니다. DIA, SPY, QQQ, SOXX, IHI입니다. DIA는 다우 지수죠. 다우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 SPY는 S&P 500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고, 그다음 QQQ는 나스닥 100 종목을 추정하는 ETF고, SOXX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된 회사의 ETF입니다. IHI는 미국에 상장된 의료기기 전문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패시브 ETF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 5가지요. 이 5가지 그 다우는 왜 10%밖에 하지 않았냐면 다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 30종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종목이니까 미국을 대표할 수가 없고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10% 정도. SPY도 이것은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ETF죠. 미국에서 1위부터 500위까지의 그 회사를 평균 수익률 낸 거니까 수익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미국을 대표한다 보면 되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10% 정도. QQQ는 미국 기술주를 담은 미국 기술주 1위부터 100위까지 담은 ETF라서 수익률도 괜찮아요. 그래서 20% 정도고 SOXX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연평균 한 15% 16%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40%를 담았고 그 IHI는 이것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20% 정도 담았는데 자 DIA, SPY, QQQ 3개만 하면 미국의 모든 종목을 다 우리가 내포할 수 있지만 왜 SOXX, IHI를 더 강조를 하냐면 SOH는 미국 앞으로는 4차 산업과 그 고령화 있죠. 고령화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차 산업은 분야가 너무 넓죠. 그래서 그 분야에 결집하면 SOXX를 사시면 되고 고령화의 대표 주자는 IHI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IHI 그 의료기기 장비 분야는 정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한다 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세계 최고의 수익률 400% 올린 액티브 펀드 ETF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회원들에게만 소개하는 거니까 궁금하시면 회원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젊은이들은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시고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한 번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시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시면 회원에 가입하시어 매수비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돈이 없죠. 그래서 매달 그냥 적립식을 하면 돼요. 만약에 뭐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면 DIA에 10만원, SPI 10만원, QQQ에 20만원, SOXX 40만원, IHI 20만원씩 그냥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막 1억, 2억을 투자하는 사람 한 번에 그냥 사놓고 그냥 던져놓고 안 쳐다보면 됩니다. 1억 투자하면 뭐 DIA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SOXX는 4천만원 사놓고 그냥 던져놓고 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돈을 법니다. 너무 쉽죠? 그러나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시면 저 회원에 가입하여 매수비를 시장상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주식률을 줄이고 그럼 장이 안 진되면 주식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합니다. 자, 회원이 되면 한국에 있는 환상적인 저평가 종목, 미국에 있는 훌륭한 저평가 종목, 최상의 ETF들을 선별 매수하며 시장 상황에 맞게 현금 확보를 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금 현금 80%,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들은 주식 20%, 현금 80%를 들고 있고 한국에 있는 그 종목 그리고 미국에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ETF를 선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원에 가입하면 상황에 맞게 그래서 현금 주식 보유를 조정해 가지고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모두 책임지고 해주니까 지난 6개월 동안 30% 40% 수익이 났으니까 앞으로도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